PM 쪽 진행해 볼게요. 제일 먼저 PMO랑 감리의 비교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어, 확실한 거는 이거 전자정보법을 다 쓰고 57조, 64조를 쓰는데요. 여기 64조에 이 있잖아요. 이 빼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예요. 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PMO는 실제로 시업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람이 실제 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대상인 거예요. 감리는 정보 시스템 의무 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적인 부분이 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PMO는 말 그대로 사업을 도와주기 때문에 발주자 관점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제3자 관점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감리 같은 경우는 산출물 같은 게 감리 계획서, 수행 계획서, 수행 결과 보고서, 시정치 확인 보고서 이런 게 될 수밖에 없고, PMO 같은 경우 요구사항 정의서부터 다 법을 만들어낼 수 있죠. 산출물 같은 거. 네. 그 정도만 해주면 되고, 아까 이제 PMO와 상주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는 상주감리 할 필요도 없고요. PMO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대규모에서는 둘 다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PMO가 들어와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있죠. 프로세스는 그룹이 5개가 있죠. 단계가. 찾기 실증종이 있고요. 착수, 계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 프로세스가 좀 있고, 지식 영역 관리는 요 많은 게 있죠. 통합 관리부터 해서 범위, 일정, 원가 3개를 토대로 해서 그 중간에 들어가는 자원, 품질, 의사소통, 조달, 위험, 이해관계자까지. 그래서 10가지 지식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 내용은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찾기 실통 중에서 착수부터 들어갑니다. 착수하면 뭐예요? 차터를 만듭니다.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요. 프로젝트 헌장을 만들어요. 헌장에는 뭐가 들어가죠? 아, 이 사업의 명은 이거고, 이거는 어떤 목적에서 하고, 이거를 언제까지 진행할 거고, 이런 대략적인 얘기들을 계획서처럼 만들어냅니다. 대략적인 내용.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해관계자를 먼저 식별해 놔야 돼요. 착수할 때부터. 이 사업이 잘 되려면 나하고 연관되어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식별하는 활동을 먼저 착수 단계부터 하는 게 특이점이고요, 여기서. 그다음에 통합 지식 영역에서 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계획서를 먼저 만들죠. 통합 관리 계획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지식 영역마다 계획서를 수립하면 걔네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어, 서브로 다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 이제 PMO나 그런 사람들이 지시하고 감시 및 통제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 종료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 이게 통합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범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요. 요구 사항을 수집합니다. 그다음에 요구 사항이 들어왔으면 그걸 갖고 범위를 정의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 범위를 정의하고 그걸 가지고 범위가 정의되면 그걸 가지고 상세화시키는 WBS 스트럭처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상세화된 WBS가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뭐예요? 나중에 이게 이관되는 것, 완성되는 것이 중간중간 완성되거나 이런 것들이 범위 내에 있는지, 어,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런 필요성은 있는지, CCB 열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통제 확인하게 되죠. 이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WBS가 완성되면 WBS가 완성되면 실제 WBS 워크 패키지 안에서 뭘 만들죠? 수행할 수 있는 단위 워크 단위로 연결되죠. 그런 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죠? 수행 활동을 만들어내죠. 수행 활동. 그렇죠? 수행 활동을 만드는데 그걸 어디서 하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얘도 똑같이 계획 수립하고요. 활동, 요 워크 패키지를 기준으로 활동을 정의합니다. 활동을 정의해요. 액티비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간에 선후행 그거를 배열해요. 순서를 배열해요. 배일이나 배열이죠. 순서를 배열합니다. 선후행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후행 도형법 같은 게 있죠. ADM, PDM 뭐 이런 게 있죠. 선후행 도형법 가지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활동에 얼마나 될지, 며칠 걸릴지 추정치를 합니다. 활동 기간 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 뭐죠? 퍼트 방식 6분의 낙관치 그거 있죠. 비관치 어, 가운데 4 있죠. 어, 그런 것들 가지고 활동 기간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일정 개발을 합니다. 일정 개발을 합니다. 일정 개발할 때 뭐 써요? 일정을 개발합니다. C, C, PM, 그다음에 C, CM 해서 CCM은 버퍼 두는 거, CPM은 플로트가 0인 거, 주경로, 네, 그거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주경로가 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하죠. 그래서 플로트가 0인 거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일정 개발하면서 같이 뭘 하죠? 이게 안 나오네. 자원, 활동 자원의 자원 개발을 같이 합니다. 자원 선정 같이 하죠. 휴먼 리소스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일정 내에 이제 일정 개발하고 사람을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팅된 게 제대로 그 사람이 특정 가업을 오버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리소스에 대한 레벨링하고 스무딩하고 같이 좀 여기에서 같이 가죠. 활동 선정하면서 자원을 선정하면서 개발하면서 같이 가죠. 그 다음에 원가는 어디 붙여요? 원가 WBS 붙죠. WBS에 보면 뭐가 붙죠? 컨트롤링 어카운트가 붙죠. 그쵸? 그거랑 또 여기랑 같이 엮여서 원가에 대한 부분 이거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같이 동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WBS 만들 때. 그다음에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은 따로 계획 수립하고 관리 통제하는 활동하고요. 의사소통 보고서 어떻게 채널 관리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 개발자랑 누구랑 통화할 거야 뭐 PL이 할 거야 뭐 이렇게 의사소통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 위험 관리는 요 앞단 여기 계획 수립하였죠. 대식군 대신 뭐 이렇게였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죠. 네. 위험 관리 딱 들어가고 위험 관리 표준이 뭐죠? 3만 네 저는 안 해도 돼요. 3만 천 아닌가요? 그거까지 해서 위험 관리인데 이게 이제 프로젝트에서 바라보는 위험 관리가 있고 또는 테스트나 다른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바라보는 위험 관리가 있고 또는 보안 쪽에서 바라보는 위험 관리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시pun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바라보는 그 용어 자체가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보면은 리스크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이런 부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걸 가시 하면 되고 그다음에 팀 개발하면 팀 개발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는 게 PM이죠. 급한 기준으로 PM이에요. 제일 먼저 통합관리가 차피시 통종 하는데 여기서 쭉쭉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우선 범위 관리는 스코프에 대한 거고 범위 관리 요구사항을 수집합니다. 요구사항 우리 아까 수집 어떻게 하죠? 어, 요구공학에 나왔죠. 그 기법들 쓰시면 되고요. 범위를 정의하면서 범위를 하면서 WBS를 만들죠. WS 만들고
그거 인도물을 범위를 확인하고요. 변경 요청에 범위 통제를 합니다. 네. 다시 보시면 계획 수립한 요구관리 요구사항 이렇게 범위관리 계획서 같은 게 들어가고 요구사항 추적 매트리스나 이런 걸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정의하면 범위 기술서를 만들 범위 정의하면 범위 기술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WS는 범위 기준선 같은 거 또는 WS 같은 게 만들어지고 감시림 통제는 인도물 즉 산출물 그 변경돼서 그 인도물 넘길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거기까지 하면 되고 범위 관리는 어디랑 제일 엮이냐면 요구 불명확이랑 항상 요구 상세화랑 항상 엮입니다. 왜냐면 요구사항 수집하는데 범위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 상세화 관점이랑 같이 좀 매칭을 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구사항 수집 기법도 아까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WBS 한번 볼게요. WBS. 제일 먼저 상단에 그림 그릴 때 위에다 프로젝트를 그립니다. 보통 WBS 그리라고는 초반에 기필반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리기 때문에 다 까먹어요. 3단계는 나와줘야 돼요. 한 3단계 요거 하나 빼더라도 요거를 플래닝 패키지처럼 만들고 그다음에 요거를 워크 패키지로 두시면 됩니다. 하이를 그래서 레벨 1, 2, 3 형태로 가고 위에는 프로젝트를 두시면 되고요. 근데 컨트롤 어카운트하고 아이디하고 컨트롤 어카운트, 코드 오브 어카운트하고 컨트롤 어카운트 같은 거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WBS 딕셔너리를 여기 어딘가 쑤셔 드셔야 돼요. 같이 좀 넣어주셔야 돼요. WBS 붙는 거. 그 다음에 WBS에 같이 붙는 게 뭐가 있어요? 딕셔너리 사전하고요. RAM 역할에 대한 거, 롤에 대한 거,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이런 매트릭스도 여치 연관이 됩니다. WBS에 대한 딕셔너리는 뭐가 들어가냐? 작업할 내용, 요구사항, 일정, 원가, 산출물, 즉 더블 워크 패키지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보통 네, 여기까지만 해서 WS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규칙 항상 넣어요. 또는 원칙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00 룰을 100% 룰을 항상 만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하위 작업의 합은 썸은 위에서 100이 돼야 된다. 100%를 모든 걸 맞춰야 된다. 빠지는 게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즉 각 레벨의 작업량의 합이 100이 돼야 된다. 모두 다 100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두 번째 규칙은 관리 가능한 크기로 나눠야 되고 한 어, 분할의 적정 수준은 위에서 아래로 3에서 5단계를 얘기하고 레벨 1에서 3, 5까지 최대 얘기하고 있고 워크 패키지 크기는 뭐 2주 이내 정도가 최대 워크 패키지 단위로 되어야 된다. 100%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칙 2x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네. 뭐 WBS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가시화적이 돼요. 의사소통도 좋아지고요. 근데 진척 이걸로 뭘래요? 진척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거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업무 누수도 방지할 수도 있고요. 책임도 아까 RA 같은 것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도 명확할 수 있다. 하나 이 필요성, 원칙, 아까 봤던 이 원핸드 룰, 레벨, 관리 가능 크기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 롤링 웨이브 플래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은 점진적 상세화 이거 같은 경우 좀 에이자일이랑 좀 엮이는데 당장 급하게 바로 구체화할 수 있는 건 먼저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에 해야 될 구체화되지 않은 일은 그냥 플래닝 패키지 형태로 두는 거. 점진적 상세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플래닝 패키지라고 합니다. 일정 관리를 하죠. 일정 관리. 일정 관리 계획 수립하고요. 아까 봤던 활동, 액티비티를 만듭니다. 액티비티. 그리고 액티비티들 간의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일정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각각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개발하죠. CPN, CCM 하죠. 그걸 가지고 통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 산정은 전문가 판단하거나 비슷한 놈이 있으면 유사 판정하든지 모수를 데이터 기반으로 모수 산정하든지 여기 있는 낙관치, 비관치, 평균치 곱하기 4, 다 더한 거를 6으로 나누죠. 네.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CPM 주공정 플로트 여 플롯이 0인 것끼리만 주공정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CCM 라스트를 기준으로
늦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버퍼를 만들죠. 피딩 버퍼, 프로젝트 버퍼 이런 것도 피딩 버퍼 만드는 것들을 CCM 공정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일정 개발하면서 뭐도 하냐면 자원에 대한 최적화도 하거든. 여기 자원을 최적화를 하는데 그때 쓰는 게 자원에 대한 레벨링하고 평화라가 있습니다. 자원, 평준화, 평화라, 레벨링과 스무딩이 있고요. 만약에 일정을 단축시키거나 혹시나 진행 중에 일정 지연에서 단축을 시킬 때는 뭐 했어요? 크자폐병이라거나 압축법, 트래킹, 크래싱 트래킹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액티비티 활동은 이렇게 정의서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요. 순서를 정의할 때는 PDM, ADM. 그래서 리드와 레그를 가지고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일정 개발, 통제 뭐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연동기획 아까 롤링웨이 플래닝 했었죠. 했었고 일정 개발 CPM은 어, 플로트가 0인 거 이걸 만들어내는 게 CPM입니다. 플로트가 0인 거. 프리플롯이 0인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크리티컬 패스, 주경로라고 하죠. 주경로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CCM은 요 사이사이에 여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니지만 여긴 여유가 있어. 여긴 5, 7 여유가 있죠. 하루 정도 여유가 있죠. 여기에 종료일 시작일 사이에 하루 정도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피딩 버퍼라고 이런 것들을 액티비티 사이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것들 위에 프로젝트 버퍼 같은 거 미리 두고요. 네. 이런 것들 버퍼를 고려 만드는 거, 여시간을 고려하는 게 CCM 공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을 같이 개발합니다. 일정의 액티비티에서 이 기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라는 자원 관리 쪽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봤더니 이때 엄청 많이 일을 하네. 특정 사람이 특정 사람이 80시간을 넘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을 야근을 시키죠. 어, 근데 야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좀 조절을 해주는 거죠. 너 다음으로 해야 되겠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레벨링을 순서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안 되는 공정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공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리소스 레벨링은 주공정. 그다음에 리소스 스무딩 같은 경우는 얘는 주공정이 변하지 않아. 요 내에서 움직여주는 거야. 그냥 요 정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게 핵심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일정 단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압축한대요. 자원을 사람을 더 투입하는 거예요. 사람 더 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투입하면 좋겠지. 그냥 안 좋은 점이 뭐예요? 또 추가 교육 들어가지, 의사소통 체력스 늘어나지, 이런 단점은 있어요. 비용 늘어나지.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일정 단축하는 방법. 또 다른 이건 뭐예요? 병렬로. 공정을 원래 이거 다음에 이거였는데 이걸 앞당기는 거죠. 병렬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일정 단축 기법. 여기까지가 가장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주경로에서 맨 앞에 있는 걸 일찍, 얼리 스타트, 얼리 피니시, 늦은 레이트 스타트, 레이트 피니시, 그다음에 요거는 요 사이 값들, 요거는 활동 이름 이렇게 정해서 하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어, 활동 순서가 있습니다. 활동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A 다음에 요 선행 작업이 A라고 돼 있죠. B 전에 A 다음에 B가 들어가요. 여기 또 A가 있죠. A 전에 D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C 전에 B, D가 다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했어요. 얘는 처음에 이렇게 갑니다. 이 방향으로 가요. 위에 것만 봅니다. 얼리만 봅니다. 얼리만. 응. 얼리만 봐요. 얘는 하루 1일 시작해서 얘는 3일 걸리는 공정이에요. 3일. 그래서 1일, 2일, 3일 하니까 여기가 마지막 날은 3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일까지 했어. 그럼 다음 공정들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면 4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4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3일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4일 날을 봤더니 B 같은 경우는 2일 걸린대. 그러면 4일, 5일 걸린 거죠. 그럼 마지막은 PC는 5일. 그렇죠? D 같은 경우 어떻게 죠 4일 걸린대. 그러면 4, 5, 6, 7. 7이 끝나는 거죠. 7이. 그렇죠? 요 사이에는 작업 시간을 넣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두 개의 연관대에서 늦은 시간 얘 다음에 이거 이행돼야 되니까 7이니까 얘는 8일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얘 다음은 8일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틀이래요. 그래서 9가 되고요. 얘가 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얘 다음에 가장 늦은 날짜 14, 이거 날짜 다음에 해야 되니까 14가 돼요. 그 다음에 봤더니 최종 날짜는 16이 되는 거죠. 16이 되죠. 그 다음에 16하고 14로 가는데 얘 사이에는 변동이 없죠. 어떤 변동? 늦은 거하고 빠른 거하고의 값의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유 플롯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14일, 이제는 늦은 값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늦은 값을. 레이트를 가지고 갑니다. 14를 가요. 그럼 13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13일에 끝나야 돼요. 13일에 끝나야 되고, 얘가 며칠 걸려요? 2일 걸려요. 그리고 얘는 12가 되고요. 얘는 2일 걸려요. 얘는 6일 걸려요. 그래서 8이 돼요. 근데 위아래 값을 비교합니다. 위아래 값을 비교합니다. 얘는 4일 차이가 나고요. 얘는 값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얘가 끝나는 날짜를 봤더니 여기서는 8보다 8보다 늦을 수가 없어요. 그럼 8을 기준으로 잠시만요. 얘는 8보다 늦을 수가 없어요. 얘는 D는 그래서 얘는 7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이어지기 때문에 7, 4, 4 다음에 3 이렇게 이어지니까 얘는 여우 플롯이 없는 영의 형태로 쭉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11부터 하고 10 돼서 이렇게 갑니다. 레이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레이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값의 변화에서 6, 4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CPM을 공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뭐가 있어요? B하고 C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버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버퍼를 피딩 버퍼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로 한쪽으로 몰아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더 이상 뭐 쭉쭉쭉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다 봤던 건데 자원 자체에 대한 자원 최적화하기 위한 방식이고 평준화와 스무딩이 있고 레벨링 같은 경우는 가부하가 안 걸리게 하는 거예요. 특정 자원이 가부화 안 걸려요. 그래서 그 가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로가 변동되는 거예요. 시간이 기존에 뭐 이렇게 3, 4, 뭐 여기까지 끝이었는데 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얘는 주경로 완료에 변경하지 않아요. 자원 한도 초과하지 않도록 조금 조금 조정해 주는 거.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얘는 균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넘어갈게요. 이건 다 보셨던 거 넘어가도 되죠. 전이 보셨던 것들이라서 일정을 단축해야 됩니다. 일정을 단축해야 돼. 왜? 늦어지거나 또는 일정을 앞당기게. 프로젝트는 항상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으니까 어떤 제약을 하는데 크자, 폐병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죠. 크래싱은 아까 뭐라 했어요? 추가 자원을 추가합니다. 사람을 투입해요. 단축, 폐, 크자, 폐병. 패스트 트래킹 같은 경우는 활동을 중첩시켜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다음에 이거였는데 이걸 앞당겨요. 그래서 전체 수행일이 원래는 18일이었는데 얘가 10일 내에 끝나죠. 얘는 500만 원에 10일인데 사람을 더 투입해서 한 300만 원 더 투입해서 대신 이틀이 줄어들어.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자폐병이 되고요. EVM은 지금 어, 원가를 통제한다 또는 일정과 원가를 분석하는 게 EVM이죠. 언더 밸류 매니지먼트고 EVM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가운데 있는 플랜드한 밸류가 있고 이걸 S 커브라고도 하는데 플랜드한 커브가 있고요. 계획 밸류가 있고요. 근데 실제 내가 얻은 밸류가 있어요. 실제 내가 얻은 밸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CV라는 게 있습니다. CV.
다시 플랜드 밸류 계획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현재 업무적으로 얻은 게 있어. 얻은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액츄얼 코스트, 실제 비용, 나간 비용을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 대비 업무를 이 정도 했는데 돈도 얼마 투자했어. 이걸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서 전체 예산, 전체 대비해서 일정이 늘어졌는지 또는 비용이 더 추가됐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EVM이 될 테고요. 그때 비용 요소로 가장 기본이 되는 BAC, 전체 프로젝트 예산이 있고요. 예산 타는 거 있잖아요. 프로젝트 진행 중에 예산 타는 거 있고 그걸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SV, 스케줄, 일정의 변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C, 코스트에 대한 베리언스를 따집니다. 일정의 차이 찾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무조건 내가 업무적으로 얻은 게 업무적인 이게 기준이에요. 업무적으로 얻은 거에서 계획이랑 비교합니다. 계획 대비 내가 업무적으로 얼마나 쳐냈어? 를 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야. 계획 대비 내가 업무를 또 조금 했어. 그러면 일정이 지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 대비 비용을 초과했어. 10 여기는 그 액츄얼 코스트 이걸 비교해서 했어. 그러면 코스트가 작다. 그리고 이거를 인덱스처럼 이렇게 비용 처리해서 마지막에 따집니다. 이게 뭐보다 큰 음수이면 일정 지연이 되는 거고 스케줄이니까 C니까 뭐예요? 코스트죠. 이게 음수이면 비용을 초과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일정과 비용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 우리 에자일 같은 게 뭐 한다고 했죠? 번다운 차트라고 하는 데 있어요. 각각의 스토리 에자일에서 아 스크럼에서 보시면은 스크럼에서 이제 어 스프린트 백로그가 있죠. 어, 백로그가 있어요. 그 백로그가 시작되면 스프린트가 시작되면서 얘를 번단 차트를 만들고 그때 이 추정하는 값, 이 기간 추정 값을 뭐라고 스토리 포인트라고 지정하고 있고 이게 계속 쓱 사라지는데 이걸 하나의 일정 관리처럼 확인하게 되는데 이걸 스토리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단어가 보세요? 이 스토리 포인트를 추정하는 걸 뭐래? 에자일 추정이라고 하죠. 어, 얼마나 걸릴지 추정하는 거. 그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위험은 좀 밑에 가서 얘기를 하면 좋겠네. 음? 있나? 위험은 좀 밑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품질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어서 우리 외울 거 여기 다 있어요. QA랑 맞춰서 보세요. 이쪽 품질 관리, 품질 보증을 같이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QC7 품질 도구 그거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QC7은 파레토 8대2에 대한 파레토 차트 히스토 이거 쭉 보세요. 네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형상 관리가 여기 있는데요. 형상은 실제 프로젝트 진단하면서 어떤 형상들, 실제 산출물들이 정의되는 또는 운영상 IT 쓰면 이런 데서는 이런 걸 오브젝트라고 하죠. CI라고 하고 그런 것도 오브젝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형상들, 소스 코드들, 문서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거 형상 관리하는데 그때 우리 특징이 어떻게 돼요? 기법이 제일 먼저 형상을 식별하고 형상을 통제하고 맞는 제대로 됐는지 감사하고 형상을 기록하는 식통관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요것만 끄면 대부분 끝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기 레파지토리에서 관리해서 변경 승인 여부랑 같이 해서 형상을 넣고 빼고 해서 형상을 관리하죠. 그다음에 형상 관리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라인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요구 분석 설구 시에 대한 베이스라인들이 쭉 있고 그래서 요거까지 식통 감기 일단 CCB 베이스라인 요 VMV CMDB 해서 산출물까지 한번 쭉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선은 이렇게 부르죠. 실제 단계별로 기준선을 기능적 기준선, 기분설 뭐 이렇게 시제운 이렇게 외우죠. 네. 그리고 도구까지 CVS, SVN, GitHub, 구글 코드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상 관리는 그 절차, 식통관계 절차하고 나 사이에 붙는 뭐 어떤 산출물 같은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기준선, 단계별 기준선, 그다음에 도구 이렇게 네 가지만 하시면 끝.
어, 팀 개발, 팀이 모여서 실제 개발하는데 팀이 새로 조합됐어요. 그 사람들의 그 시너지, 협동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서 팀 개발 과정을 좀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고 개발 모델이고 처음에 만들었어요. 형성돼서 포밍 형성했어요. 형성했죠. 서로 싸우겠죠. 네가 만든 네가 만든 해서 엄청 싸웁니다. 이때는 업무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봅니다. 표준화해 노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올랐다가 그러다 서로 이제 친해져 술도 먹고 막 친해졌어. 아이씨 일도 쿵짝이 잘 맞기 시작해. 그리고 퍼포밍이라고 하고 그러고 그 정도에서 일 좀 할 만하면 어떻게 돼요? 끝. 해산이 되죠. 요거를 터크만 개발 모델, 5단계 팀 개발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음. 근데 마지막 에드저닝 같은 경우는 잘 얘기 안 하고 이렇게 4단계 정도를 보통 잘 얘기해요. 5단계지만 4단계 정도는 실질적으로 많이 좀 얘기합니다. 네. 갈등이 일어났어. 팀 내에 서로 갈등이 일어났어. 어떻게 해결할 거야?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마음에서 너 주장을 수용할 거 말 거야. 해서 이런 것도 있죠. 네. 이것도 좀 넘어갈게. 이거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외우냐 안 외우는 거지 뭐. 그쵸? 설마 나오겠어 하고 안 외우고 뭐. 어쨌든 팀 내부에 있는 갈등을 해결한 기법이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기법이고 관계에 초점을 둘 거냐 아니면 내 주장이 잘 먹혔으면 좋겠다를 내 말이 무조건 따라야 돼로 할 거냐 내가 우선이야 아니면 우리 팀이 우선이야 라는 걸 만드는 거고요. 둘 다 좋아, 윈윈이야 하면 프로블럼 솔빙 상태가 되는 거고, 나누는 거고요. 아, 내 주장은 좀 낮출게. 팀을 위해서 내가 좀 포기할게가 스무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 주장을 무조건 관철시키는 거예요. 이 관계 뭐로 내가 팀 내에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든 말든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끌고 가. 그 폴싱이 되는 거고, 강하게. 그 중간에 이제 컴프로마이싱이라는 게 있고, 둘 다 아닌 거, 로즈인 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위험 관리 볼게요. 위험 관리는 확실하게 봐두셔야 돼요. 위험 관리는 게시분으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분은 두 가지잖아요. 정성적, 정량적 나뉘죠. 게시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대응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응 계획. 대응 계획 수립하고요. 그 대응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감시하죠. 네. 그 위험 관리하고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뭐죠? 대척점으로 해서 항상 얘기 나오는 거. 위험과 대책점에서 항상 얘기 나오고 위험과 이슈를 얘기하죠. 그렇죠? 위험은 뭐예요? 계획되어진 위험이고요. 이슈는 깜짝 나온 거예요. 생각지 못한 거. 그래서 위험 관리는 그래서 위험을 찾으면 그걸 대응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죠. 네. 위험을 대응 계획을 수립할 때 위험을 식별했어요. 그래 나오면 뭐예요? 우선은 위험을 나눕니다. 이게 부정적 위험인지 긍정적 위험인지 나눠서 부정적으로는 회전 완수를 하고요. 에스컬레이션 하고 긍정적인 활공 징수를 하죠. 에스컬레이션 나중에 들어왔어요. 원래 없었는데 에스컬레이션 무조건 둘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리해 두실 분은 이 보햄의 10대 리스크 목록 또는 보햄이란 단어만 또는 10이란 숫자만 라도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까먹지 않고 만약 위험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위험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위험 관리라는 거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미리 대응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위험을 식별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돼요.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PI, P,
발생 가능성, probability, 가능성, EI, 임팩트, PI 매트리스에서 우선순위를 하고 나눠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데 긍부, 긍정, 부정, 그죠? 회전 환수를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다이인데 PI 리스크에 대한 PI가 들어가야 됩니다. PI. 그 중에 정성적인 위험 분석을 합니다. 정성적인 건 요 매트릭스, PI 매트릭스 씁니다. 또는 계층 차트, 계층 차트를 하고요. 정량적, 정성적은 그 정도. 정량적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여긴 몬테카를로라는 단어만 딱 들어가면 무조건 뭐냐면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몬테칼로 트리서치 뭐 인공지능이 나왔던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최근에는 몬테칼로 메소드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몬테칼로만 다 들어가면 뭐예요? 여기 같은 게 어떻게 있어요? 난수를 반복적으로 생성해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 통계 분석하는 거. 그래서 몬테칼로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어, 요거는 토네이도 다이그램인데 무엇이 더 민감한지를 분석합니다. 그다음 의사결정 나무. 얘는 확률로 나누죠. YN 또는 퍼센트로 확률로 이렇게 의사결정 트리를 구성하고 얘는 결론적으로 호황일 때는 몇 프로가 될 것 같고 불황일 때는 얼마가 될 것 같고 이런 근접적 기대값에 대해서 그 의사결정 나무처럼 분석을 하는 거죠. 정량이에요. 음, 그런 것들 또는 영향관계도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는 아까 착수부터 이해관계 식별이 들어간 착수부터 들어가는데요. 여기 계획 들어가고요. 참여 및 감시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찾게 실행, 통제 요때 들어가죠. 실행 프로세스, 통제 프로세스 이때 들어가죠. 얘는 어떻게 하느냐? 관심과 권력, 아니 관심이래. 권력, 파워와 관심. 그래서 요거 PI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관점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PI 그리드 또는 영향도. 이 사람이 이 사업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말고 이 사람이 이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영향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충격.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요 네 가지를 서로 조합시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조합해서 그리드를 만들어요. 근데 가장 흔한 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PI 그리드. 파워하고 관심에 대한 그리드를 이해관계적 분석에서 먼저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있어요. 현저성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현저성은 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요게 일곱 가지 형태로 되거든요. 세 가지가 뭐냐면 권력은 어떻고 긴급성을 띠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요 상황에서 합법적 위치에 있는지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 식별해서 이 사람을 현저성 모델을 가지고 관리하겠다가 이해관계자 모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저성하고 파워 이해 또는 뭐 권력 영향 상관없어요. 이 그리드 두 개 정도는 이해관계자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스크럼은 마지막에 나왔네요. 스크럼.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고 프로덕트 백로그 있고 얘 프로덕트 백로그의 매니저 담당자를 뭐라고 하죠? P 여기 책임자들 여기 PM들이라고 하죠. PM. 그리고 여기는 스프린트 팀 5분 뒤에요. 여기 SM도 있고 팀원이 있죠. 매니저가 있고 근데 스프린트 백로그가 있어요. 스프린트 백로그를 가지고 아까 스토리 포인트 있다고 그랬죠. 추정치 그러다 본다운 차트 만들어서 스프린트 막 돌려요. 막 돌리다가 뭐예요? 이 데일리 미팅 하죠. 매일매일 데일리 미팅 하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리뷰하고 이관하고 회고하고 요 상태로 가는 거. 그래서 얘는 단어만 프로덕트 백로그, 스프린트 백로그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개발할 거리, 개발 건수, 아니 개발 과제들 이거 주기 언제까지. 그다음 미팅을 합니다. 개발 과제 그거를 세분화시켜요. 스프린트로 각각 스프린트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매일 하는 거 데일리 미팅인데 이거 회의 미팅 데일리 미팅 그다음에 반복이 끝났어. 그래서 이제 검토하고 넘기려고 그래. 그다음에 검토 후에 되돌아서 이관하고 봤더니 뭐가 좀 잘 됐네 잘못됐네 이런 걸 회고 미팅. 그래서 미팅 일반적으로 미팅 세 개를 얘기하고 여기다 플러스로 요거 프로덕트 백로그 미팅 플래닝 미팅 요 두 개를 더 추가합니다. 네. 우리 봤던 번다운 차트 일정 관리할 때 스토리 포인트부터 얼마나 쭉쭉쭉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직 구성을 항상 얘기하는데 PO가 있고요. PO 죄송해요. 아까 PM이 아니라 PO 프로덕트 오너가 있고 제품 책임자가 있고 얘가 프로덕트 백로그에 대한 마스터 저기가 오너 역할을 하고 되고 SM 스크림 팀의 마스터가 돼요. 촉진자라고 합니다. 촉진자. 그다음에 이제 팀 사람들이 있어요. 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XP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단 커피존, 용단 의피존 나는 핵심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구조적 스파이크 미리 만든 템플릿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저 스토리, 유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구 사항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템플릿 가지고 막 만들어요.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와서 배포 거기에 대한 그 인수 테스트까지 거쳐서 피드백을 자꾸 줘요. 추구하고 여기서 상세하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들어가죠. 빠르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유즈 케이스 요구 사항으로부터 테스트 신화를 만들어요. 이 결과 맞아? 하고 넘기죠. 소규모 배포라는데 영어로 써 있는 스몰 릴리즈로 써 있죠. 여기 보통 그림이. 이렇게 해서 빠르게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게 XP. 그래서 얘는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유저 스토리라는 요구 사항이 있는 거고 스파이크라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 릴리즈, 뭐 반복, 뭐 인스턴스와 대폭 이렇게 좀 이어집니다. 이것도 12가지 실천 원칙이 있었는데요. 네. 잘 네, 외우시면 네. 얘는 칸반이라는 방법이요. 칸반이라는 건 이렇게 칸반 보드를 활용해서 제일 첫 번째 시각화한다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한합니다. 워크 인 프로세스 실제 개발에 들어가는 게 5개야. 그럼 5개로 딱 제한해서 그 이상 못 들어가게 해요. 어, 그런 제한이 있고요. 두 번째 소요 시간을 측정합니다. 했더니 몇 시간 걸려서라는 거. 그래서 이걸 워크 큐라고 대기 행렬이라는 같은 것들을 좀 들어갑니다. 왜냐면 대기 타야 되거든요. 여기서 대기 타야 돼요. 그리고 두 개를 같이 한 거 칸반이에요. CI/CD는 여기서 개발자 하면 한 군데서 뭐 SBN 이런 데서 기세서 여기서 되죠. CI가 되죠. 통합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하고 여기서 빌드를 합니다. 빌드하면 여기서 테스트까지 해서 피드백도 가요. 에러 테스트까지 하는 거. CI/CD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CD인데 운영 단계까지 가는 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CI/CD가 여기까지였거든요. CI, 유닛 테스트, 그다음에 인스 테스트 같은 거, 스테이지 가서 가는 거 CD. 근데 최근적으로 CD까지 요거까지도 최근에는 얘기될 수 있다까지. 네. 그래서 프로젝트가 코드를 만들어 빌드 테스트까지 하는데 이게 단위 테스트가 아닌 거 CI. 그다음에 실제 개발 프로덕션 여기까지는 보통 CD라고 보죠. 근데 그 데브옵스 관점에서 여기까지 봤다가 최근에는 운영까지 얘기되어지는 형태에서 여기까지 프로덕션까지 스테이징에서 프로덕션까지 이거를 디플로이먼트 CD 프로덕션 가고 있고요. 네, 다 했습니다.